세 번째로 기산을 향하다. 촉과 위가 다투고 있는 사이에 오의 송건은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229년. 성도 뭐야, 송건도 황제가 됐다고? 세상에 무슨 황제가 이렇게 많담? 송건이 폐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기분 나쁘다. 황제는 아무나 되나? 송건이 황제가 된 것은 역적의 지시니 동맹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폐하, 이 일은 쉽게 결정할 게 아닌 듯 싶습니다. 한중에 있는 군사의 의견을 들어보심이 좋겠습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 군사의 답을 얻어오시오. 며칠 안 돼 공명의 편지가 성도에 이르렀다. 지금은 오와 손을 잡을 때이니 송건이 황제가 된 것을 축하해주고 함께 위를 쳐야 합니다. 군사의 말은 틀린 적이 없으니 따르는 게 좋겠지. 예물을 갖추어 동호에 축하 인사를 전하시오. 아울러 나를 정해 함께 위를 치자고 하시오. 건업, 촉에서도 나를 황제로 인정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육선, 촉에서 함께 나를 정해 위를 치자고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그건 공명이 사마위를 두려워해서 짜낸 깨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위를 붙잡고 있는 틈을 타 낙양을 치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동맹국인 촉의 청을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 군사를 일으켜 촉을 돕는 채 하십시오. 그러다가 공명의 공격으로 위가 위급해지거든 그 틈에 중원을 차지하십시오. 한중, 군사님, 국보입니다. 진창성을 지키다 학수가 쓰러졌습니다. 병이 깊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늘이 주신 기회다. 당장 이 영광 항유를 불러오너라. 너희는 5천 군마를 이끌고 밤낮없이 진창성으로 달려가라. 가서 불길이 있는 게 보이거든 즉시 성을 공격하라. 언제 떠나야 합니까? 사흘 안으로 모든 채비를 갖춰 떠나야 한다. 그토록 단단한 진창성에서 무슨 불길이 있다고 저러실까? 글쎄요, 확신에 차서 하신 말씀이니 뭔가 있겠지요. 관흥장포 어서 오너라. 너희에게 은밀히 계교를 내릴 테니 그대로 행하라. 진창성. 장군님, 한중에서 촉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명이 놈, 내가 쓰러진 걸 알았구나. 그래, 언제쯤 이곳에 당도할 것 같더냐? 늦어도 사흘 안으로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시간은 충분하다. 장안에서 이미 이곳으로 구원군을 보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촉군이 성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적군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진창성, 깃발도 안 보이고 성루에 병사도 없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강유위원, 어서 들어오게나. 아니, 군사님. 어찌된 일입니까? 군사께서 먼저 와 계시다니요. 그대들에게 사흘 안에 준비해서 가라고 한 것은 적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나는 관흥장포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군사를 이끌고 밤길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다. 적은 우리가 들이닥치자 장황하여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뜻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고 준비 없는 곳을 친다는 계략이니라. 정말 군사님의 계책은 귀신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어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대들은 이 길로 산관을 점령하라. 나는 건의를 떨어뜨릴 것이다. 중원을 정벌하기 위해 다시 기산으로 진격한다. 둥둥둥둥. 공명은 대군을 힘으로 물밀듯이 기산으로 나아갔다. 세 번째 기산행이었다. 촉군이 진창을 떨어뜨린 데 이어 산관 건의를 뚫고 기산으로 진격 중입니다. 게다가 오의 선권이 촉과 손을 잡고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큰일이 아닌가. 촉 하나로도 벅찬데 5까지 상대해야 되다니. 염려 마십시오. 오는 군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공명은 촉의 안전을 위해서 오와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오 또한 겉으로만 군사를 일으키는 채 할 뿐 실은 앉아서 싸움 구경이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촉을 방어하는 데만 전념하면 됩니다. 경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경이 대도독이 되어 촉군을 막아주시오. 신의 제주가 미흡한지라 조진 장군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아 출전할 수 없소. 지금 우리 위를 지켜줄 사람은 그대뿐이니 사양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신 사마의 기필코 공명을 물리치겠습니다. 사마이는 10만 대병을 이끌고 기산을 달려가 위수남 쪽에 진을 쳤다. 촉군은 천리를 달려왔으니 빨리 싸우는 게 이롭다. 근처에 촉군의 움직임은 없었느냐? 사람을 풀어 알아본 바 지금까지는 별탈이 없는 듯합니다. 아직까지 싸움을 걸지 않는 걸 보면 반드시 무슨 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도와 은평 두 곳에서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다. 공명이 그 두 곳을 노리고 있음이 틀림없다. 지금 당장 무도 은평으로 가 촉군의 뒤를 들이쳐라. 예. 공명이 제 아무리 계략의 명수라고 해도 이번만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거야. 무리가 뒤통수를 치면 놀라서 자빠질걸. 하하하,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사마이 따위가 세운 계책에 내가 걸려들 것 같으냐? 공명, 은평과 무도는 이미 내 손 안에 떨어졌다. 죽고 싶지 않거든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구하라. 장군님, 뒤에서도 촉군이 몰려옵니다. 이럴 수가. 후퇴하라. 활로를 뚫어 탈출하라. 도망쳐라.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이다. 이놈들아, 어딜 도망가느냐? 장포는 산등성이로 도망치는 적장을 뒤쫓던 중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 장군님,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다. 어서 진채로 모셔라. 중요한 시기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걱정 말고 몸이나 잘 돌보거라. 장포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성도로 후송됐다. 별탈이 없어야 할 텐데 공명이 대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싸움에 진 것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내 재주가 공명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성과 옹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고만 있어라. 공명 정말 무서운 놈이구나. 이후 사마이는 굳게 수비만 할 뿐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 우리에게 지구전은 절대 불리하다. 사마이를 깨어내야겠다. 상도에서 급한 전거리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장포 장군께서 병이 깊어 그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장포가 죽다니. 승상 뭣들 하느냐? 어서 안으로 모셔라. 피를 토하고 쓰러진 공명은 열흘이 넘도록 몸져 누웠다.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지쳐 더는 일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한중으로 돌아가 병을 다스리는 뒤 다시 계책을 세워야겠다. 사마이는 내가 병든 걸 알면 반드시 다시 터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예, 승상. 한중으로 철수한대. 지도새도 모르게 준비해야 돼. 촉구는 그날 밤 안으로 한중으로 철수했고 사마이는 닷새가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공명은 그 나타나고 사라짐이 귀신과 같구나. 참으로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다. 이번에는 사마이가 서쪽으로. 이듬해 가을 병상에서 일어난 조지는 조에게 표문을 올렸다. 바라건대 신과 사마이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격하여 간악한 촉의 무리를 없앨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조에는 조진과 사마이에게 40만 대군을 내려 촉을 치도록 했다. 성도,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나았으니 다시 중원 정벌을 떠나야겠다. 급보입니다. 조진과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참 잘됐군. 나도 마침 위로 진격하려던 참이었거든. 하지만 적은 자그마치 4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걱정 마라. 이달에 반드시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럼 제 아무리 사마이라 해도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어찌 이 험한 곳으로 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한중에게 한 달쯤 치면서 위근이 물러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적이 지쳐 물러날 때 그 뒤를 후려칠 것이다. 그때가 내가 다시 중원 정벌을 나서는 때다. 공명의 예상대로 위근은 한 달간이나 계속된 장마비에 발이 묶여 진창에 갇혀버렸다. 결국 사마이는 낙양으로 말머리를 돌려 했고 공명은 이 틈을 타 조진이 지키던 기산 서쪽 땅을 빼앗았다. 조진은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그만 병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공명이 도독님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공명, 무릇 장수된 자는 미리 천문을 가늠하여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가릴 줄 알아야 하거늘. 슬프다. 너 배움 없는 후배여. 이제 무슨 배심으로 고향집 대청에 오르리. 백성들은 입을 모아 떠들어댈 것이다. 사마이는 싸움 소리만 들어도 떨고 조지는 바람만 만나도 두려움에 질린다고. 이놈이 나를 조롱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조지는 격분한 나머지 가슴이 막혀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폐하께서 조진 장군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신사마의 기꺼이 폐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공명과 결전을 벌여야겠다. 촉진영에 사자를 보내라. 예.
사마이가 정면 승부의 뜻을 전해왔다. 갑자기 웬일일까요? 굳게 지키기만 할 것 같더니 내 글을 받고 조진이 죽은 게 틀림없다. 그래서 조예가 사마이에게 복수전을 명한 것이다. 좋다.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해라. 강유 가능. 너희에게 계교를 내릴 테니 그대로 행하라. 지금이라도 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닥쳐라. 너는 조상 대대로 한실의 녹을 먹은 주제에 어찌 역적을 돕는데 앞장을 서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좋다. 만약 오늘 싸움에서 네가 이긴다면 내 다시는 대장 노릇을 않겠다. 기상이 장하구나. 그럼 군마로 싸울 테냐 진법으로 싸울 테냐. 진법으로 겨뤄보자. 내가 먼저 진을 치겠다. 사마이가 깃발을 좌우로 흔들자 위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진세를 벌였다. 공명 나의 진법을 알아보겠느냐. 호는 일기진이 아니냐. 그따위 진은 우리 군종의 이름 없는 장수도 칠 줄 안다. 이번엔 내가 진을 펼쳐 보이겠다. 사마이 내 진을 알아보겠느냐. 내가 팔개진 따위를 모를까 보냐. 진을 알아보았으니 깨트릴 줄도 알겠구나. 어떠냐. 내 진을 깨트려 보겠느냐. 이놈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대능 대호 대능 장호 약침 악침 너희 셋이 저 진을 무너뜨려라. 예. 팔개진에는 8개의 문이 있다. 먼저 동쪽의 생문으로 들어가 서남쪽의 휴문으로 나와라. 그런 다음 북쪽의 계문으로 쳐들어가면 능히 저 진을 격파할 수 있다. 생문으로 전진. 이번엔 서남쪽이다. 휴문을 찾아야 한다. 서남쪽에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야? 다른 쪽에도 문이 안 보인다. 계속 진이 이어져 있다. 어서 휴문을 찾아라.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겠다. 흩어지지 마라. 촉군에게 포위당한다. 이런 하하하 내가 사마의 따위에게 깨질 진을 펼쳤을 것 같으냐. 네 놈들 따위를 잡아봤자 내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 풀어줄 테니 사마이에게 가서 좀 더 병법을 공부한 뒤에 승부를 겨루자고 전해라. 너희 목숨을 붙여주는 대가로 군마와 창칼 그리고 갑옷을 모두 두고 가야 한다. 아이고 수억 얼굴에 먹칠한 꼬락서니 하고는. 공명 그놈이 내게 이런 모욕을 주었단 말이냐. 면목이 없습니다요. 이런 치욕을 당하고서 어찌 낙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목숨 걸고 싸워 기필코 이 분함을 씻으리라. 공명 이놈 나와라. 목을 걸고 싸워보자. 사마이는 앞뒤 살피지 않고 군마를 휘몰아 촉진을 벌쳤다. 사마이 걸려들었구나. 족장 관응이 서남쪽에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뭐야? 앞쪽에서 강요의 군사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면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거냐? 내가 너무 가벼이 움직였다. 공명이 나를 모욕한 것은 이곳으로 깨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전군 후퇴하라. 사마이는 사력을 다해 남쪽을 뚫고 나갔다. 그러는 동안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거나 상하게 되었다. 이제 중원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일은 엉뚱한 곳에서 틀어졌다. 뭐니 해도 군졸들에겐 밥이 최고인겨. 젠장 잔치 끝난 뒤에 도착하고 있어. 보나마나 저 인간수를 먹느라 늦었어. 때를 맞춰 군량을 운반하는 것이 네 임무이거늘 열흘이나 늦게 오고도 살 길을 바라느냐.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하나 목숨만은 살려준다. 대신 곤장 80대에 처한다. 두고 보자 공명. 너 같은 놈을 따르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구하는 그날 밤으로 사마이에게 투항했다. 그래서 내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냐. 예 받아만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네가 공명의 계력으로 오지 않았다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어주십시오. 저는 공명이라면 이가 갈립니다요. 네가 나를 위해 큰일을 한 가지 해준다면 내 너를 폐하께 아뢰어 대장으로 삼겠다. 이 길로 성도로가 공명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거라. 만약 유선이 공명을 불러들인다면 그것은 너의 큰 공이 될 것이다. 맡겨만 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행운으로 공명을 올가매게 되었다.
머지않아 성되는 공명이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 들었나? 세상에 승상이 역심을 품다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폐하 있잖아요. 소곤소곤. 승상이 내 자리를 넘본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승상을 불러들여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성도로 철군하라니. 중원 정벌을 눈앞에 두고 물러서라는 말이냐? 하지만 폐하의 명입니다. 이 조서를 읽어보시지요. 폐하께서 어리시니 곁에 아첨하는 신하가 붙었구나. 이제 막 공을 이루려 하던 참인데 돌아가야 하다니. 만약 대군을 물리면 사마이가 그 틈을 다 들이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폐하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안타깝지만 하는 수 없다. 철군 준비를 하여라. 공명은 곧 영을 내려 군사를 물리고 성도로 향했다. 네 번째 기산행의 어이없는 결말이었다. 꾸미는 건 사람이 돼 이루는 건 다만 하늘일 뿐. 성도. 이 공명 승리를 눈앞에 두고 폐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셨는지요? 그게 오랫동안 승상을 보지 못해 부른 것이지 딴 뜻은 없소이다. 누군가 신이 딴 뜻을 품고 있다고 모락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신지요? 신은 선제의 두터운 은혜의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폐하 곁에 이 같은 산신이 있으니 신이 어찌 역적을 쳐 없앨 수 있겠습니까? 승상 미안하게 됐소. 헤헤 내가 기가 좀 얇아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어느 놈이 감히 나에 대해 헛소문을 뻗들인 게냐. 저는 이분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성 안에 쫙 퍼졌습니다. 저는 구한에게서 들었고요. 구한 그놈의 입방아 때문에 대업을 그르쳤다. 내 놈을 쳐 죽일 것이다. 당장 구한을 잡아들여라. 공명을 끌어냈으니 내 임무는 완수. 하지만 구한은 이미 성도를 빠져나갔다. 231년 공명은 5번째 복벌을 떠났으나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후 3년 동안 공명은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싸움 준비만 했다. 건흥 12년 다시 북벌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요. 허락해 주십시오. 한동안 전쟁을 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꼭 떠나야 하겠소.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요즘 들어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많은 새떼가 날아와 한수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또 밤마다 성 안에 잣나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늘을 보니 성안 기운이 북쪽에 서려 있어 지금 위를 치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나는 선제의 무거운 당부를 들은 몸으로 마땅히 힘을 다해 역적을 채워 없애야 하오. 어찌 사사로운 것을 핑계로 큰일을 이룰 수 있겠소. 장수들을 불러라. 출정 준비를 할 것이다. 승상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흥 장군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훌륭한 장수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 충의로운 사람에게 하늘이 긴 생명을 주시지 않았도다. 쿨럭 승상 괜찮으십니까?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출정 준비를 서둘러라. 관흥 잘 가게. 이 목숨 다하기 전에 반드시 대합을 이루어 먼저 간 장수들의 넋을 이루하리라. 하지만 이번에도 사마이는 진체에 들어박혀 좀처럼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 방어로 시간을 끌겠다는 거지. 비싼 밥 먹고 시간 패 죽이지 말고 집에 가서 강아지 똥꼬를 따라. 뭐야 야 참뱅이 놈들아.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뜨자. 열받게 하네. 우씨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 까불고 있어. 맞대응할 것 없다. 우리는 저기 군량이 떨어져 물러가기만 기다리면 된다. 그때 놈들을 들이치면 가벼워이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옥지거리를 해대도 끔찍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처의 기세를 살펴봐야겠다. 이 골짜기 이름이 뭐냐? 호리병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로곡이라고 부릅니다. 입구는 고작 말 한 마리가 지나갈 정도로 좁지만 골짜기 안은 400~500명은 넉넉히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계략을 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이곳을 사마의 무덤으로 만들겠다. 적은 우리가 군량이 떨어져 스스로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도가 아닌 이 근처에서 군량을 조달받아야 한다. 근처의 논밭을 우리 군과 백성들이 나누어 경작하도록 해라.
단 백성들이 지은 농작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주둔군이 있는 현지에서 토지를 경작해 군량을 조달하는 이 방법을 둔전법이라고 한다. 이라면서 싸우는겨.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 지으시오. 우리 곡식 빼앗아 가지 않는다니까. 띵와. 저기 근처 논밭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군량 조달이 쉬워졌으니 놈들은 언제까지고 이곳에서 버틸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놈들과 한바탕 싸움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정 그렇다면 너희가 나가 싸워보도록 해라. 하하, 태평하게 갱이질이나 하고 있더군요. 놈들이 이렇게 우리를 얕보고 있으니 지금 이 놈들을 쳐부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 공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호로곡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호로곡으로 군량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공명이 호로곡을 군량 저장지로 만들 생각인가 보군.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출전 준비를 하라. 야호, 도둑님 드디어 놈들을 때려 부수러 가는 거니까 저희는 벌써 준비를 마쳤습니다. 너희는 기산으로 가서 촉의 본진을 공격하라. 나는 놈들의 뒤를 칠 것이다. 맡겨주십시오. 아버님, 어째서 직접 기산으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내가 갈 곳은 기산이 아니라 호로곡이다. 기산은 촉의 본진이 있는 곳이니 그곳을 공격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촉군들이 달려올 것이다. 그때 나는 호로곡을 빼앗아 놈들의 군량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 되면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기산, 이제 곧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다. 마대, 너는 호로곡의 창고처럼 보이는 움막을 지어두고 주위에는 불붙기 쉬운 마른 풀을 한박 쌓아두어라. 그리고 땅속에 넉넉히 지뢰를 묻어두고 매복해 있거라. 호로곡을 불바다로 만들어줘야 한다. 위원은 사마엘을 호로곡 깊숙이 끌어들여라. 예, 다른 장수들 사마엘과 군사를 끌고 나오거든 비어있는 위군의 진체를 공격해 점령해라. 공명의 계략을 알리 없는 사마엘은 위원을 되쫓았다. 위원이 놈 거기 서라. 저곳에 촉군의 군량이 있다. 놈들의 군량을 모조리 불태워라. 사마엘과 호로곡 안으로 들어서자 위원이 이끄는 촉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서 군사를 돌려라. 이미 늦었다. 위나라 바보들아. 골짜기 밖에 놈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아, 지뢰다. 공명이 놈. 틀렸다. 빠져나갈 곳이 없다. 아버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내 자식이 이곳에서 함께 죽는구나. 사마이, 이번에는 자네가 죽는군. 우와, 소나기다. 하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구나. 이제 살았습니다. 자, 어서 이 악몽 같은 골짜기를 빠져나가자.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가 불을 잠재운 사이에 사마의 부자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 잡은 사마를 소나기가 살렸구나. 이를 피하는 것은 사람이 돼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로다. 큰 별 마침내 오장원의 지다. 호로곡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마이는 진체에 들어박혀 다시 싸우려 들지 않았다. 오장원에 주둔한 공명은 사마이를 끌어낼 궁리를 하였다. 촉군에서 병사를 시켜 이런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공명이 이건 아녀자의 옷과 폐물이 아니냐. 이런 무례한 놈. 계집처럼 방 안이나 차고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까? 당장 나가 놈들을 박살내겠습니다. 신경 쓸 것 없다. 공명이 나를 깨어내기 위해 부린 수작일 뿐이다. 심부름 온 촉군 병사를 이리 데려오너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네. 마음껏 들게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명은 어떻게 지내나? 승상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늦은 밤이 되어서야 주무십니다. 그래도 사소한 형벌까지 직접 살피시고 음식은 하루에 몇 톱도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 공명이 먹는 것은 적고 하는 일은 많으니 오래 버티기 힘들겠구나. 사마이가 아녀자의 물건을 받고 화를 내더냐?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제게 술대접까지 했습니다. 승상이 근황을 물어 대답해 주었더니 그렇게 몸을 혹사시켜서야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마이가 나를 깨트려 보고 있다. 요즘 승상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잠시 쉬면서 몸을 돌보시는 게. 그럴 수는 없다. 대업을 앞두고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느냐.
승상 급보입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은 동우가 위군과 크게 싸움을 벌였다가 패했다고 합니다. 낭패다. 동우가 위의 한 귀퉁이를 물고 늘어지는 동안 증언을 치료했는데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다. 승상 정신 차리십시오. 승상께서 쓰러지셨다. 어서 의원을 데려와라.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운 걸 보니 아무래도 옛날 병이 도진 것 같다. 아직 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 생명이 다한 듯 싶어 걱정이구나. 저기 꺼질 듯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내 별이니라. 그렇다 해도 하늘에 빌어 생명을 돌려놓을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다. 하늘이 내 뜻을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당장 의식을 올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명은 장막을 치고 7일을 기한으로 생명 연장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등불이 내 생명등이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나는 12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명등이 꺼지면 나는 곧 죽게 된다. 그러니 쓸데없이 이 안으로 사람을 들이지 마라. 제가 밖에서 굳게 지키겠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공명 일찍이 소열 황제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나라를 훔친 역적을 쳐 없애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아 삼가 하늘의 자비로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 목숨을 늘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위로는 선제인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목숨을 구해 한시를 길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하루 이틀 짹짹 사흘 나흘 닷새 오늘이 엿새째이니 이제 하룻밤만 넘기면 된다. 장성 하나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공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어서 군마를 이끌고 오장원의 동태를 살펴보고 오너라.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나는 12해의 목숨을 얻게 된다. 총나라 촌놈들아, 모처럼 몸 좀 풀자. 나와라. 붙어보자. 빨리 고개를 받고 나와라. 이 밤중에 놈들이 떼거리로 오다니 심상치가 않다. 어서 승승께 알려야겠다. 안 됩니다.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급한 일이다. 놈들이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다. 승상 큰일 났습니다. 위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네 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만둬라. 위원의 잘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니라. 하지만 위원은 어서 나가 적을 막아라.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마이는 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예, 승상 어서 자리에 누우십시오. 강유, 이제 곧 내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나는 평생에 배운 바를 24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너에게 전해주마. 촉으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험준해서 염려할 바 없다. 다만 은평만은 구석구석 알아두어 경계해야 한다. 공명의 소식을 전해들은 유서는 급히 이복을 사자로 보냈다. 폐하께서 몹시 슬퍼하시며 승상이 남은 당부를 듣고 오라 하셨습니다. 내 불행히도 큰일을 앞두고 죽어 폐하께 큰 죄를 짓게 되었네. 내가 죽은 뒤에도 마음을 다해 폐하를 모셔주게. 예, 나를 부축해라. 진중을 둘러볼 것이다. 이제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 역적을 칠 수 없겠구나. 너르고 너른 하느라 너에게도 끝간대가 있느냐. 태각을 하되 결코 급히 가지 말고 한 부대씩 천천히 떠나야 한다. 승상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상을 치르거나 소리내어 고걸해서는 안 된다. 그럼 사마이는 내가 죽은 줄 알고 공격해 올 것이다. 내 영혼이 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으마. 나무로 내 모습을 깎아 수레 위에 얹고 가다가 사마이가 추격해 오거든 수레를 돌려서 보여주거라. 그걸 보면 사마이는 놀라서 정신없이 달아날 것이다. 성도에서 온 사신이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올 줄 알고 있었다. 어서 하늘로 모셔라. 폐하께서 승상의 후임자를 여쭤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 깜빡 잊고 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큰일은 장관에게 맡기시게. 장관 다음에는 누가 좋겠습니까? 비위가 좋겠지. 그런 비위 다음에는 승상. 건흥 12년 8월 공명은 54세의 나이로 하늘이 준 명을 다했다.
촉의 마지막 큰 별이 진 것이다. 장성이 촉의 진지에 떨어졌다가 다시 솟으며 울고 있다. 공명이 죽은 게 틀림없다. 서둘러 출전 준비를 하라. 가자. 공명이 없는 촉구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놈들이 어느새 진체를 뽑아 도망쳐버렸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구나. 어서 놈들을 추격해라. 저기 촉구니 꼬리가 보입니다. 이놈들 각오해라. 그동안 받은 모욕을 톡톡히 갚아주마. 그 공명이 살아있었다. 내가 또 공명의 계측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후퇴다. 꾸물거리다가는 전멸이다. 뒤로 돌아 토껴라. 꽁지가 빠져라 달려라. 무조건 후퇴하라. 도둑님, 더 이상 촉병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내 목이 붙어 있느냐? 예,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요. 사마이는 간덩이가 좁쌀만한 놈이야.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달아나게 했다고 했다. 승상이 죽다니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공명의 운구가 성도에 이르자 유서는 목을 놓아 통곡했다. 공명은 충무 후에 봉해져 위나라가 내려다 보이는 정군산에 묻혔다. 나뉜 것은 다시 하나로. 공명이 죽은 뒤 위초고 세나라는 오랫동안 싸움을 멈추었다. 위에서는 조예가 죽자 어린 조방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조방은 꼭두가시일 뿐이야. 실권은 내가 지고 있다. 조상. 그로부터 10년 뒤 사마이는 군사를 일으켜 조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사마이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권력을 이어받게 된다. 263년 가을 사마소는 등해와 종해로 하여금 대군을 일으켜 촉을 침공하도록 했다. 이때 등해는 촉의 대장군 강유가 지키는 검각을 뚫고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은평을 통해 촉으로 들어갔다. 공명의 아들 제갈첨과 손자 제갈상이 면죽에서 맞서 싸웠으나 끝내 위군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다. 폐하 급보입니다. 제갈첨, 제갈상 부자가 전사했습니다. 곧 위군이 도성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어쩌면 좋아. 오나라로 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오나라마저 위에 먹히면 그때는 어찌하겠소. 폐하 오나라로 신한으로 사시느니 차라리 위에 항복하십시오. 그 글에 싸우지 않고 끝내는 게 낫지. 이 썩은 선비들아, 어디서 가벼이 입을 놀리느냐. 남의 나라에 항복하는 전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저 애가 왜 저러나? 아버님, 성도에는 아직 수만 군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강유 장군이 검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어찌 이래도 쉽게 나라를 내주려 하십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이 아니냐. 설령 적을 당해내지 못한다 해도 임금과 신하가 함께 성을 지키다 죽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끝까지 버티다가 죄다 죽어야 옳다는 말이냐? 선제께서 피땀으로 세운 이 나라를 하루아침에 적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죽어도 항복만 안 됩니다. 에이 시끄럽다. 저놈을 끌어내라. 망언을 따라 항복하시면 안 됩니다. 저놈에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항복 문서나 쓰시오. 예, 폐하. 이제 우리 촉은 끝났구나. 전하, 무슨 일로 눈물을? 아버님께서 위에 항복하기로 하셨소. 항복하여 더럽게 사느니 깨끗하게 죽어 선제께 용서를 빌겠소. 전하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황실의 한 사람으로서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부인, 어머님, 너희도 촉 황실의 피해를 이어받은 몸이니 구차한 삶을 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예, 저희도 아버님, 어머니가 함께 선제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유심은 어린 새아들을 죽인 뒤 유비의 사당으로 가 피눈물을 쏟으며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이튿날 유서는 등해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유비가 그토록 갈망하던 한실 부흥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265년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은 황제 조안을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위 왕조가 45년의 역사를 끝으로 사라지고 진나라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한편 오나라는 4대 황제 손호가 즉위하면서 송건 때의 기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냐 좋다. 업었다 누웠다 같이 놀자. 내가 오나라 황제로다. 어허 놀자. 280년 사마염이 오를 침공하자 오는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후한말 헝클어진 세상에 태어나 천하를 다투던 영웅들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천하에는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